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약학과 지원 현황과 파이널 면접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학과가 올해 첫 선발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원서를 쓰셨어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전년도에 통계나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대학교가 어느 정도 내신에서 갈 수 있는지 또는 어느 대학교의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시게 되었을 때 첫 번째는 의대나 치대의 전년도의 입시 결과나 경쟁률의 패턴을 생각하시면서 원서를 쓰실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터넷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있죠. 그런 사이트들이 제시하는 내신 성적의 점수 구간을 가지고 원서를 쓰실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특히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뭐냐면 인터넷에서 제공이 되어지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이 되어지는 내신 성적, 어느 대학교의 어떤 과가 내신 성적이 1.3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점수대는 결국은 동일한 점수대의 학생들을 동일한 지점에 동일한 학과에 몰아넣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수시나 정시에서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인터넷에 유명한 입시 사이트의 내용의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는데, 그것의 첫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동일한 점수의 학생을 동일한 지점에 동일한 학과에 몰아넣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경쟁률이 과열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런 점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대의 경쟁률이나 치대나 의대의 경쟁률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내 점수를 따라서 원서를 쓰다 보면 결국 내 점수대와 또는 나보다 점수대가 높은 학생들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올해 특히 수시원서 지원에서 의학계열의 경쟁률이 매우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런 이유들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 수가 매우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재수생의 비율도 증가했다는 점, 이런 이유들로 해서 수시의 비율들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 지금 보시는 내용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보시게 되어지면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에 수능에 응시한 학생들의 숫자가 49만 3,434명인데 2022학년도에는 50만 9,821명으로 전체 비율이 3.3% 증가했고, 그 다음에 재학생의 비율로 보면은 약 4.0% 정도 증가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재학생이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이게 결국은 수시의 경쟁률 상승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인원이 그대로 정시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2021학년도 수능 응시자의 숫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9만 3,434명이었을 때 실제 수능에 응시한 학생의 숫자는 42만 1,034명으로 어느 정도 학생이냐면 7만 2,400명 정도가 결시가 이루어졌어요. 전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 전체 50만 9천 명의 인원이 실제 수능을 다 시험을 볼 것은 아니다. 전년 대비로 봤었을 때 약 7만 2,400명 정도가 결시가 발생이 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랬었을 때 전체 재수생과 재학생의 비율을 보게 되어지면 재학생의 비율이 29만 5,116명, 그 다음에 재수생의 숫자가 12만 5,918명으로서 재수생의 비율이 29.9%가 전년도 재수생의 비율이었어요. 아마도 올해는 재수생의 비율이 그거보다 좀 더 넘어서는 31, 2% 정도의 재수생의 비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국은 이러한 재수생의 숫자의 비율과 재학생의 숫자의 비율의 증가가 결국은 수시의 원서 지원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고, 하나의 요인이.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학계열 중심, 상위권 대학 중심, 서울 중심으로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몰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경쟁률은 낮아지고 서울의 주요 대학의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특히 의대나 치대의 약대 전 구간의 경쟁률이 상승하게 되어진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경향과 패턴이 내년도 2023년도나 2024년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번에 원서를 쓰신 분들도 걱정이죠. 그렇죠? 하지만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원서를 쓰신 분들도 사실 이번에 나타난 의학계열, 특히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될 약대의 경쟁률을 보시게 되어지면 많이 걱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약대를 우리가 이제 수능 최저 미반영하는 대학,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 학생부 교과전형의 대학, 지역인재 전형의 경쟁률을 이렇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표와 더불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대학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약대 구간의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대학이 가장 많죠. 그렇죠? 우리가 의대나 치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다? 수능 최저 미반영이죠. 그러면 의대나 치대를 쓰는 상위권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대학에 쓰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에요.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집이 많이 몰린다는 거죠. 그런데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원서 쓰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의 Z점수, 다시 말하면 나는 Z점수가 낮다, Z점수가 불리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시고 그것 때문에 원서 지원을 꺼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연세대학교 Z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 별로 많지 않고 두 번째 Z점수라고 하는 거, 그 점수의 합격 점수를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 최초 합격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을 최초 합격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Z점수가 상위 몇 %에 드느냐를 계산하는 거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특히 의학계열직으로 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아마도 일본 구간에서는 충원율이 300%, 400% 정도까지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충원율이 100%, 200%, 300%, 400% 떨어지면 Z점수 아무 의미 없어. 점수가 하위 구간으로 떨어지면 점수의 폭은 매우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원서를 쓰실 때 Z점수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들은 최초 합격을 목적으로 삼는 건데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거든요. 이런 점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의대나 치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첫 번째 수능 최저 없는 구간은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두 번째는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를 쓰거나 아니면 이화여자대학교 고교 추천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있겠죠. 이렇게 원서를 쓰는 경우가 있고 이거보다 더 상위권 학생들이 노리는 구간이 바로 뭐냐면 약대의 상위 구간에서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구간이에요. 여기에 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들은 면접의 부담이 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몰릴 수도 없고 또 최상위 대학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6.88대 1의 경쟁률이었어요. 성균관대 경쟁률은 30명 모집에 26.40,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다빈치는 39.50, 중앙대학교 탐구형이 29.67인데 아시는 것처럼 중앙대학교 탐구형은 면접을 수능 이후에 보기 때문에 이거죠. 혹시라도 수능을 잘 봤었을 때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탐구형의 경제형이 낮고 다빈치가 경쟁률이 높은데 특히 중앙대학교 탐구형과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나 치대도의 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동국대학교 두드림이 9명 모집에 38.89, 숙명여대가 15명 모집에 31.20, 덕성여대가 25명 모집에 30대 1, 한양대 에리카가 9명 모집에 62.11대 1이죠. 모집 인원이 적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입시 지원에서의 불리한 점도 있고 장점도 있거든요. 모집 인원이 적은 게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에요. 근데 모집 인원이 적은 게 가장 불리한 시점은 뭐냐면 모집 인원도 작은데 경쟁률이 높아 라고 하면 사실 합격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죠. 모집 인원이 작은데 경쟁률이 낮아 그러면 실제 합격자들 사이에서의 점수 구간이 매우 넓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낮은 점수에서도 추합으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매우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원대 미래도 31.33, 충북대도 52대1, 경상대학교 31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30대1의 경쟁률이라는 게 매우 높은 경쟁률이죠. 근데 논술보다는 낮은 경쟁률이에요. 논술보다 낮다는 얘기가 논술이 30대1의 경쟁률이 아니라 논술이 40대1이다, 50대1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원서를 쓰신 분들 중에서는 30대1의 경쟁률이라 하더라도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수능 최저가 없는 상태.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 나와 있는 30대1이나 60대1의 경쟁률이 다 실제 경쟁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쟁률이 매우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반대로 약대 중에서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구간이 있죠.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경우에서 특히 약대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수능 체제에 취약하거든요. 항상 말씀드렸었지만 의대와 치대와 약대의 가장 큰 차이는 교과 성적의 차이가 아니야. 가장 핵심은 뭐냐면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의대에 비해서 약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라든가 자신감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대의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30%다라고 한다면 약대의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은 27%, 25%의 충족 비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0명 중에서 2명이나 2.5명 정도만이 수능 체제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체제가 반영이 되어지는 구간에서는 경쟁률이 실제 30대1이라 하더라도 실질 경쟁률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대부분 5대1 정도의 경쟁률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 썼는데 경쟁률 너무 높아. 아휴, 다 떨어졌어. 이제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게임은 지금서부터거든요. 결국은 의대나 치대의 약대, 특히 약대에서 내신 성적의 중요성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 충족, 그리고 수능 고득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면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에 더욱더 집중해서 하시면 되고, 자녀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실질 경쟁률은 5대1밖에 안 된다. 5대1밖에. 그리고 5대1 중에서 최소한 2명 정도가 추가 합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실질 경쟁률이 2대1이나 3대1 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능에 더욱더 집중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약대에서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구간은 원서 지원에 적절한 구간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수능 최저에 대한 불안감. 하지만 내신은 다 자신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결국은 이쪽으로 원서 지원이 몰렸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시게 되어지면 여기가 4개 영역 등급학 5를 반영하는 대학, 7을 반영하는 대학, 3개 영역 등급학 5, 6, 7, 8이니까 아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낮아질수록 뭐가 높아진다? 내신이 높아진다는 점을 꼭 아시죠? 수능 최저가 높아질수록 내신 성적이 낮아진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대에 가시려고 하면 2가지 요소가 필수죠.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가 필수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자,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전년도보다는 의대나 치대의 약대 가기가 훨씬 더 좋아지고, 내년이나 내후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늘어나니까 의대, 치대, 약대를 가기가 수월해진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수도권으로 의대, 치대, 약대를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수도권의 의대, 치대, 약대는 지역인재 전형에 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매우 높아요. 경쟁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많은 스펙을 요구하고 거기다 수능 체제도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 지역인재 전형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자, 내가 지역인재 전형으로 전남대 의대를 가, 전남대 약대를 가, 지역인재 전형으로 경북대 의대나 경북대 약대를 가. 그것도 물론 만족스럽지만 그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들은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메이저 의대나 약대를 가기를 바라시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을 벗어나서 진입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결국은 뭐냐면 내신 공부도 되게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수능 공부를 좀 일찍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상담을 해보면 사실상 10명 중에 9명 정도가 내신 성적보다 수능 최저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으세요. 의대나 치대에 약대를 쓰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내신 공부에 집중하다 보면 내신 성적이 1.0이 나왔어. 내신 성적이 1.0 나오면 어디를 가지? 라고 생각해보면 내신 성적 1.0으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결합이 돼야 되냐면 수능 최저 결합이 되고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결국은 의학계열의 경쟁력을 갖는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이 1.0이었다. 그럼 어디 쓰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디 있어요? 동국대학교 38.89대 1. 그렇지 않으면 한양대 에리카 62.11대 1이 바로 1.0, 1.2가 원서를 쓰는 구간이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의학계열은 내신 성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수능 체제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지금 보시면 이화여대 약학 같은 경우는 33.40, 그 다음에 미래인재는 21.80, 경쟁률은 33.80이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등급합이 5에 한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30% 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은 34.73대 1, 가천대학교 35.50,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이 14.77대 1이었고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 5.33, 단국대학교 천안이 33.38, 순천대학교 29, 그 다음에 대구카톨릭대학교 38, 전남대학교 30,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31, 전북대 25, 원광대학교 27, 충북대학교 27, 그 다음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33. 결국은 대부분의 전형의 경쟁률이 33대 1이 경쟁률인데, 약대의 원서를 쓰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의대의 33, 약대의 33, 같은 33이 아니야. 그 내부적인 부분들은 다 빼더라도 가장 핵심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은 과연 어떠냐라고 생각해보면 약대는 수능 최저에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언하건대 33대 1의 경쟁률 중에서 실제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은 33명 중에 10명 정도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10명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마라.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라.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수능 최저만 충족하면.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더욱더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이제 올해 이 결과에 대한 대학들이 입시 결과가 발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입시 결과가 발표된다 해도 대부분 약대 내신 성적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과밀되어지고, 그리고 그 중간에서 평균점을 잡아서 입시 결과를 발표하면 대부분의 약대 내신 성적은 1.3, 1.4 이내에서 대부분 형성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거는 평균점인 거고 최저점은 다르죠. 그쵸? 약대의 최저점은 의대의 최저점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동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충원율이 높기 때문에 최저점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 6명 모집에 18.67대 1의 경쟁률이었고, 차이과대 같은 경우는 15대 1, 충남대학교 프리즘은 22대 1인데 모든 원서 지원에서 가장 핵심이 있죠. 원서 지원의 핵심은 뭐냐면 경쟁률이 무조건 낮아야 돼. 경쟁률이 낮아야만 합격 가능성이 있는 거고, 서울대학교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들은 수능 최저가 낮아졌죠. 그렇죠? 3, 6이 아니라 한 영역의 3등급이니까 수능 최저가 더 낮아졌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5.33대 1이거든요. 서울대에 원서를 쓰신 분들 당연히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원서를 썼겠죠. 하지만 다 좋은 사람들만 썼을까? 서울대에 원서를 쓴 애들은 다 1.0 학생들만 썼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1.0도 있고 1.1도 있고 2.2도 있고 1.3도 있을 거예요. 1.4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약학과는 서울대 약학과가 천장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서울대 약학과 직윤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어디로 빠져? 의대로 빠지거나 치대로 빠지거나 다른 대학으로 이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전형이나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같은 경우들은 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서울대는 너무 높아. 연세대는 너무 높아. 연세대는 Z 점수야. 라고 생각하지만
수시든 정시든 모든 원서 지원은 가까운 거리가 제일 먼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가까운 거리. 왜? 똑같은 점수의 학생들을 동일한 구간에 동일한 학과에 몰아넣죠. 뭐가 몰아넣어? 인터넷 사이트에서 입시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합격생의 교과 평균 성적 1.4, 1.5, 우리가 이걸 보고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냐면 비슷한 점수의 학생들이 비슷한 구간과 비슷한 대학에 다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까운 거리가 더 먼 거리예요. 입시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원서 지원에서 사실상 한 번쯤 도전으로 뚫어봐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약대는 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또 그러한 관점에서 수능 전에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약대에서 몇 개 학교가 있죠. 우석대학교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나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나 아니면 고려대 세종 그 다음에 차이과대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부담이 크죠. 왜? 수능 공부도 안 돼 있는데 면접을 본다니 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경쟁률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차이과 대학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5대 1 정도의 경쟁률이다. 1단계 배수가 5배 수다. 그러면 3대 1밖에 안 되는 거고 1단계 배수가 3배 수다 라고 하면 5대 1밖에 안 되는 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구간들을 찾아서 원서를 쓰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시게 되어지면 지금 중앙대학교가 4개 영역 등급합으로 가장 높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동덕여대 2개 영역 등급합이 4. 동덕여대가 수능 체제가 낮은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 그렇지 않죠. 영어를 뺀 3개 영역 중에 2개 영역이고 그리고 2개 영역 합이 4가 되어야 된다면 수능 체제가 비교적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약 19.79대 1의 경쟁률, 높지 않은 경쟁률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조 전형은 학생들이 정말 많이 몰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능 체제도 4개 영역 등급합이 5이니까 수능 체제도 매우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모집 인원도 사실상 5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를 주저할 만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지원에 몰려서 61.80대 1 앞에 있는 숫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대학교는 46대 1,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 29,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은 18대 1 말씀을 드렸죠. 고려대 세종이나 차이과대학의 경쟁률이 낮게 발생이 되어진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수능 전 면접이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가천대 지역은 19대 1, 그 다음에 경성대학교 33대 1, 카톨릭대학교 지역이 34, 숭령여대 22, 한양대 에리카 53, 경북대학교 38, 계명대학교 32,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 제약이 33, 대구카톨릭대학교 28, 삼육대학교 30, 삼양대학교 교과 우수자가 24대 1, 그 다음에 덕성여대 학생부는 35, 전남대학교 29, 전북대학교 26, 우석대학교 32, 조선대학교 31, 경성대학교 26, 목포대학교 30,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 학생부 교과가 32대 1이고요. 제주대학교가 20대 1, 그 다음에 동덕여대가 19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대의 원서 지원을 통해서 가장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대학밖에 없죠. 대학들은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쓸어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학의 인지도 상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원서를 약대 구간에 원서를 쓰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합격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 모집 인원이 많으면서 경쟁률이 높으면 기회가 생기지만 모집 인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카톨릭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의 5명 중에서 5명 모집에 34.80대 1이다라고 한다면 매우 높은 경쟁률이거든요. 여기에 쓴 33.80대 1의 경쟁률의 학생들은 로또가 아니거든요. 불특정 다수가 그냥 원서 지원으로 그냥 지원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어느 정도의 교과 성적과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을 갖추었다고 나름으로 판단해서 원서를 쓰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실질적인 경쟁률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높은 경쟁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원대학교 학생부 교과는 21대 1, 차이과대학은 29대 1,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는 23.88대 1의 경쟁률인데 아마도 이제 내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뭘 주목하셔야 되냐면
올해 나타났었던 현상, 그리고 여기에서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시의 결과, 이런 부분들이 과연 내년 대학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럴 때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데이터와 주어지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 사이트 어디에 갔더니 거기에서 어떤 정보가 나와 있고 내 성적이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알려줘. 인터넷에다가 돈을 내고 뭘 해봤더니 내 성적을 입력했더니 네가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어디라고 알려줘. 이 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찾아가면 결국은 나보다 성적이 더 높은 경쟁력이 있는 학생을 반드시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입시의 정보를 역으로 생각하고 입시의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들이 다 한쪽으로 몰아갈 때 그 반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항상 말씀을 드리죠. 직관적인 판단을 해요. 눈에 보이는 숫자를 자꾸 믿으려고 하거든요. 숫자를 믿으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입시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번에 원서를 쓰신 분들은 결국은 뭐냐면 수능의 결과를 달리할 거기 때문에 수능에 최선을 다하고 면접에 최선을 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내년에 원서를 쓰실 분들, 내후년에 면접을 쓰실 분들, 이런 결과를 어떻게 봐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른 시각과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하시면 여러분들은 내년에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올해가 제일 혼란스러웠던 거죠. 결국은 전년도에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어느 구간에 어느 정도의 성적대의 학생들이 몰려있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들은 말씀을 드렸죠. 지역인재 전형이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역인재 전형이 꼭 유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지역에 있는 의대나 치대나 약대를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모집 인원이 늘어나니까 유리하죠. 하지만 경쟁이 되게 치열해진다는 거죠. 지역인재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수도권에서 지역인재에 해당되는 출신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재입학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지역인재 학생들이 의대나 치대나 약대를 가기 위해서 일찍부터 내신 관리에 들어가게 되어짐에 따라서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에서 의치대를 약대를 가시는 분들이 지역인재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과들의 경쟁률을 보시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경쟁률이 30대 1 이상의 경쟁률,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60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 구간이 발생이 되는데 반해 지역인재 전형은 대부분의 경쟁률이 20대 1이거나 10대 1의 경쟁률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을 벗어나면 경쟁이 과밀돼요. 수능 체제가 높아져요. 그것도 또 하나의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수한 학생들을 그 지역의 대학에서 공부를 시키고 난 다음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서 결국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수도권의 대학들이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을 활성화시키면서 그 지역의 인재들을 그 지역의 대학에서 약대를 좀 더 쉽게 갈 수 있게 해주는 데 반해서 수도권 지역으로 진입 간격이 적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인재 학생들 중에서 상위권 학생들은 반대를 생각하면 더 불리한 거죠. 중위권 학생들 정도에 봤었을 때 수도권에서는 약대를 가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약대를 가기가 수월하다면, 만약에 지역인재 구역에 해당이 되는 학생들 중에서 최상위권의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지역인재 전형을 벗어나서 수도권 쪽으로 약대를 진입하거나 의학기호로 진입하게 되었을 때는 더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이 반드시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의 지역인재 전형의 경쟁률을 보면 지역인재 전형이 얼마나 유리한지는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부산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은 17대 1, 경북대학교 15대 1, 조선대학교 23대 1이죠. 원광대학교 18대 1, 원광대학교 광주 전남 15대 1, 17대 1, 목포대 20대 1, 경상대 31대 1입니다. 영남대학교 18대 1,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 22, 부산대학교 25, 고려대 세종은 26, 경성대 34, 계명대학교 22,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 제약이 24,
대구 가톨릭대학교 20대, 순천대 지역인재가 35, 우석대 지역인재가 21,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 30, 전남대학교 20, 전북대학교 14, 그 다음에 제주대학교 6.34대 1, 목포대학교 26,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가 17.75대 1, 강원대학교는 11.64대 1이고 충남대학교가 19.38대 1입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 결과적으로 매우 높은 경쟁률이라는 점 어쩔 수가 없고, 원서를 지원하시는 순간 가끔 부모님들이 이제 궁금하시죠? 원서 지원하시고 난 다음에 내 성적대에서 과연 어느 대학교 1단계를 통과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성적대에서 여기 붙을 것 같습니까?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서 막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고 또 학원에 전화하셔가지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원서 지원을 하는 순간 이미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알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남은 것은 바로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거, 수능에서 고득점을 맞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은 뭘 아셔야 되냐? 아, 의학 계열로 대학을 가는 게 결코 쉽지 않구나. 약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약대 경쟁률이 얼마일까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시고, 약대가 들어오면 의대나 치대가 낮아지지 않을까? 또는 일반 대학 가기 수월하지 않을까? 학생 수가 주니까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올해 2022학년도 결과를 보면서 느끼는 점들은 뭐냐면, 결국 의학 계열의 경쟁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서울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낮아지고 쉬워지는 것은 지방의 일반대학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는 결코 쉬워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면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죠? 면접이죠. 왜냐하면 경쟁률이 매우 높아. 그러면 결국은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는 1단계를 통과하는 학생들 또는 면접을 보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과 면접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접의 점수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면접이 사실상 시간에 매우 촉박하죠. 우석대 같은 데는 지금 보면 1단계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10월 8일 날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면접일자가 10월 15일, 17일인데, 자, 그래서 학원에서의 수업은 10월 9일과 10일 정도에 보고 수업 일자는 2시부터 6시. 자, 대부분의 수능 전에 보는 면접은 저희 학원에서는 2번 정도 수업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약대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약대만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약대를 쓰면서 의대, 치대도 쓰고 일반 대학도 쓸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들은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에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단계 합격했다,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경우는 면접 시간을 너무 많이 잡으면 수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수능 전에 진행하는 파이널 면접은 4시간씩 2회 정도로 수업을 잡고, 그리고 한 반의 인원은 4명에서 5명 정도로만 인원을 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수능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진행하는 학교들을 보시게 되어지면, 원광대학교 1차 발표가 수능 다음 날인 11월 19일에 1차 발표가 난 후에 면접일자가 바로 11월 23일날 바로 면접을 봐요. 사실 면접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것은 첫 번째 면접이 이번에 추석을 이용해서 3시간씩 3회 추석 면접 특강을 진행하는 수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말을 이용해서 매주 주말에 4시간씩 해서 매주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오전에 10시부터 2시까지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능 이후에 1차 합격자 발표 나고 난 다음에 파이널 수업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원광대 같은 경우는 순천대 같은데 이런 학교들은 사실은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면접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면접 수업은 1대1 수업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그룹 수업의 형태로 진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던 얘기는, 자, 수능 전에 진행이 되어지는 면접은 수능에 대한 부담이 큰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진행하는 수업은 4시간씩 2번 정도 파이널 수업 한 반에 4명 정도로만 진행한다는 점. 만약에 이게 일정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1대1로 방문해서 수업을 하거나 화상으로 수업을 하는 형태로 수업을 하게 될 거고, 수능 이후에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룹 수업이나 1대1 개인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요번에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되어지는 의학계열 면접 수업은 자,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토, 일, 월 해서 3일간 3시간씩 해서 3번 수업을 진행을 해요. 수업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3시 요 수업 시간으로 정해져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질 거고요. 한 반의 인원은 약 6명 정도. 그리고 이제 약학대학의 면접의 유형에 맞춰서 MMI 형식의 인성 면접이나 상황 면접, 모의 상황 면접 형식으로 해서 면접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 지시와 기출 예상 문제를 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바로 신청하셔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내가 이제 주말에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 주말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죠. 자, 수능 이후에 바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다 보니 수능 이후에 면접을 준비하려고 하면 면접 준비가 사실상 어렵겠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오전에 10시부터 2시 정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쭉 들으시면 돼요. 지금서부터 해서 약 4주 정도, 4번 정도 수업을 구성을 해서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한 반의 인원이 한 4명에서 5명 정도에서 개별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석 특강이나 아니면 주말 수업이 안 되거나 아니면 추석이나 주말 수업에 들으면서 우리가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면접이 논술 수업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논술은 한 반에 20명을 놓고 수업을 할 수도 있고 30명을 놓고 수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조교들이 또 참석을 하고 이러면 많은 인원을 놓고 수업을 할 텐데, 면접 수업은 제일 핵심이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이 직접 구술하고 발표하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면접 수업은 한 반에 보통 5명 정도로 제한이 되거든요. 제한이. 그러다 보니까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의 숫자,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수업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제한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의대치료 약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1차 이후에 면접을 진행하시겠다고 하면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조기 대부분 다 마감이 됐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약대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의학계열의 면접의 비중이 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1차 발표 이후에 면접을 진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수업의 형태는 한 반에 5명 정도의 그룹 수업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룹 수업이 안 맞거나 거리가 머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학생 1대1 수업을 하게 될 거고 대면 수업 또는 화상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수업을 통해서 약학대학에 적합한 MMI나 제출서류 면접이나 인성이나 아니면 상황 면접들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청하시는 분들은 먼저 학생이 지원한 대학, 전형, 학과명을 저에게 모두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6개 대학을. 그러고 난 다음에 1차 합격을 기다리세요. 그쵸? 그리고 1차 합격이 발표가 됐다. 근데 발표가 났는데 보니까 어느 대학교에 합격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떨어졌다. 그럼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가 그 다음 학교에서 붙었다. 그럼 연락을 주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과연 이걸 1대1 수업으로 들을지 그룹 수업을 들을지 그때 가서 결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과 나중에 이제 1차 발표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고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사실 지금 모든 일정을 확정을 지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6개 대학을 다 붙을 수도 있고 그 중에서 3개 대학만 붙을 수도 있고 3개 대학을 붙은 것들 중에서 하나의 대학 면접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또 그때 가서 고등학교 사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먼저 지원 대학과 전형이나 학과명에 대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미리 수업 준비나 구성을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미리 예약금을 받습니다. 일정 금액에 예약을 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1차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룹 수업을 들을지 개인 수업을 들을지 어느 대학의 수업 들을지를 그때 결정하시면 되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수업을 안 듣겠다 라고 하시면 예약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해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1차 발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내가 원서를 썼는데 어느 대학교의 경쟁률이 30대 1이야.
야, 붙을지도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면접을 해? 라고 생각하시죠. 자, 그럼 만약에 붙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중에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붙어서 그때 가서 면접을 하시려고 하면 힘드실 거예요. 되게 당황스럽고, 그리고 면접을 할 수 있는 학원들이 많지 않다는 점도 아실 거예요. 그쵸? 면접을 1년 과정으로 진행하는 학원이 사실상 서울 대치동의 몇 학원 외에는 없지. 지방에 있는 학원들 또는 변두리에 있는 학원들이 면접을 1년 과정으로 수업을 하는 학원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면접만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 논술학원에서 면접을 하는 게 아니라 면접만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을 따지면 사실은 하이퍼 리뷰 학원, 많은 학원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시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요번에 이제 원서를 쓰시고 난 다음에 특히 약대 원서 쓰시는 분들 제일 당황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대에 원서 쓰시거나 치대에 원서 쓰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쟁률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원서를 썼기 때문에 당황함이 덜한데, 약대 원서 쓰시는 분들은 혹시 약대가 쉽지 않을까, 경쟁률이 낮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원서를 썼는데 막상 써보고 나니까 경쟁률이 너무 높아. 당황하고 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약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의대만큼 스펙이 높겠습니까? 의대만큼 내신 성적 높을까요? 의대만큼 수능 제시에 엄청 자신감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충림없이 붙을 수가 있어요.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수능 공부 더욱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중에 1차 합격하고 난 다음에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차분하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퍼 리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3시간씩 3회로 해서 면접 수업을 진행하고 주말에 면접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면접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미리 하이퍼 리뷰를 전화 주셔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